옛날 옛적 청명한 바다로 유명한 삼척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숲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바다 안개가 숲을 감쌌고 나무들은 마치 신비한 요정들이 그들의 숨결로 태어나 춤추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바다숲이라 불렀습니다. 바다숲에는 전설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당이라는 작은 바다 요정이었습니다. 바당이는 늘 바다를 좋아하여 해가 떠오르면 물속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숲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바다와 숲의 친구로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의 노래가 일렁이는 물결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며 듣는 이들은 모두 행복에 적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부터 바다숲에는 이상한 조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그 속에서 커다란 소나무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괴물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해안가는 오늘부터 나의 것이다. 인간들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숲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바당이는 괴물이 나타난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숲과 바다가 괴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당이는 결심했습니다. 숲을 자연 그 자체로 되돌리기 위해 괴물을 설득하여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바당이는 용기를 내어 괴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소나무 괴물님, 저는 바다 요정 바당이라고 합니다. 이 숲과 바다는 언제나 조화롭게 서로를 위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이곳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당이는 위와 같이 말했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혼란스러운 괴물의 마음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바당이의 노래를 들으며 예전 자신이 파도에 흔들리던 소나무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원래 이 숲의 소나무였고 인간들이 나를 불태웠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상처받고 다시 태어나 이 모습이 되었네. 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당이여. 괴물은 슬프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당이는 괴물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괴물님,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요. 하지만 복수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이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다숲을 더 풍요롭고 신비로운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당이의 제안에 괴물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였던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 말을 끝으로 소나무 괴물은 자신을 덮고 있던 어둠을 벗어 던지고 과거의 고운 초록 잎을 되찾았습니다. 이후로 소나무는 숲의 수호자로서 바당이와 함께 신비로운 바다 숲을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숲을 찾았고 그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평화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당이의 노래는 멀리 바다를 넘어 삼척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당이와 숲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삼척의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은 낙동강이 맑고 잔잔한 물결과 광활한 평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이곳은 논밭이 풍요롭고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채 서로를 돕고 살아갔다. 어느 날 남해 해변 근처 한 작은 마을에 매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매화는 매우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를 지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와 함께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같이 강가를 산책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 흔하던 평화로운 날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거듭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매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은빛 별들이 떨어져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사랑하는 매화, 강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우리는 너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 한다. 그 비밀을 찾고 강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매화는 눈을 떠 꿈이었음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강으로 나가 보았다. 그런데 강가에 도착한 매화는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물속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물고기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낙동의 수호신, 강의 물을 맑게 하고 피조물과 사람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의 물이 흐려지고 위험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매화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물고기에게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물고기는 그녀에게 강이 오른쪽에 숨겨진 고대의 유물을 찾아 그것을 하늘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유물은 비와 바람, 얼음의 힘을 가지고 강과 땅을 다스리는 마법의 돌이라는 것이었다. 매화는 며칠 밤낮을 산과 강을 누비며 고대의 유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강가의 돌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끝내 오래된 동굴 속에서 빛나고 있는 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돌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에메랄드로 그 자체로 신비로웠다. 매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서 유물을 가져와 그 지역에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서로 도와 유물을 하늘로 되돌려 보내주는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붉은 구름이 거치고 맑은 햇빛이 비치며 낙동강은 다시 맑고 깨끗하게 변모했다. 그 이후 낙동강은 전보다 더 맑아졌고 매화는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가를 거닐며 자연을 느꼈고 사람들은 매화와 강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강과 자연을 소중히 했다. 매화의 전설은 김해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자신들의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광주 근처에는 아름다운 나주호가 있었다. 이 호수는 그 깊고 투명한 물로 유명했으며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곤 했다. 호수 주변 마을에는 이 달빛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나주호의 깊은 곳에는 달의 여신 유월이 살고 있었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호수 위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을 기념하여 축제를 열곤 했으며 이 축제 동안 호수는 여신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꽃과 등불로 가득 찼다. 어느 해의 여름 광주의 한 소년인 민규는 나주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직접 확인하고자 호숫가로 모험을 떠났다. 민규의 모험심은 그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호수를 둘러보게 했다. 달빛이 비추는 호수는 그야말로 신비로웠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나주호가에 앉아 이번 달에는 유월을 꼭 만나보리라 마음먹었다. 보름달이 뜬 밤 민규는 호수 옆에 작은 배를 띄우고 달빛을 따라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밤하늘에선 은하수가 흐르듯 별들이 총총했고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는 보름달이 호수 위의 큰 베일처럼 퍼져나갔다. 민규가 호숫가에 앉아있자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여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길고 푸른 머리를 가진 그녀는 민규에게 다가와 소년의 용기를 칭찬하며 빛나는 진주를 선물로 주었다. 그 진주는 작지만 민규의 인생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 민규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다. 민규가 받은 진주는 그에게 큰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나중에 광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매년 나주호에서 열리는 축제는 이 놀라운 만남을 기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억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보름달의 여신 유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단양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자연 경관과 영험한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단양에는 백운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운산 정상에는 마법의 구름이 떠다니며 이 구름을 맞이한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산길을 넘어야 했고 산길에는 여러 신비한 생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마을의 어린 소년 현이는 구름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여 어느 날 자신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일찍 현이는 자신의 단짝 친구이자 똑똑한 여우 노랑이와 함께 백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마음의 숲이라는 신비로운 곳을 통과했습니다. 이 숲은 사람의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힘을 지니고 있어 현이와 노랑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두려움과 고민을 터놓으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고요한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이 호수는 참으로 평화로웠지만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해파리처럼 생긴 물의 정령들이 있어 행인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견이와 노랑이는 서로의 신뢰를 통해 이 어려움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산이었습니다. 이곳은 각양각색의 돌과 귀함이 쌓여 있어 그 자체로 미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둘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머리를 맞대며 길을 찾았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백운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구름이 기다리고 있었고 신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견이와 노랑이는 황홀경에 빠져 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견이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견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룰 수 없는 소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산 정상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며 마을 곳곳에 희망과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견이와 노랑이는 자신들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음을 느꼈고 행복한 마음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인 모를 기쁨과 평화로움에 감싸여 더욱 화목한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견이의 이야기는 단양의 전설이 되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며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용기와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곳 백운산은 여전히 단양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